네,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조명 효과 구현하는 것을 한 네 파트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론 강의 시간에 배우셨겠듯이 우리가 요 라이팅 효과를 구현하는 것을 디퓨즈, 그 다음에 스페큘러, 그리고 앰비언트, 에미시브 요 네 개의 텀으로 나눠서 구현을 할 거고, 이미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상황, 특수 효과를 위해서만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미시브 파트는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구현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고자 하면은 간단하게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에서는 이 디퓨즈, 스페큘러, 앰비언트 세 가지를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가볍게 먼저 가장 우리가 구현하기 쉬운 이 앰비언트 효과를 구현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본격적으로 이제 조명 시작하기 앞서서 계속 이 눈에 거슬리고 있던 이 이상하게 렌더링된 장면을 고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지금 장면이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깊이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뒷면을 제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뒷면 제거 또는 깊이 테스트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 할 텐데, 앞으로 뭐 우리가 아주 특수한 효과 같은 것을 구현을 할 거는 아니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깊이 테스트와 어, 뒷면 제거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픈GL에서 좀 글로벌하게 동작을 하는 어떤 옵션들을 설정을 할 때에는 GL에 있는 enable이라는 API를 호출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옵션을 켜주면 되고요. 이 컬페이스가 이제 뒷면을 제거하는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뎁스 테스트는 우리가 뎁스 버퍼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어떤 것들이 앞에 그려져야 되는지를 테스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뎁스 테스트 관련해서는 조금 더 뒤쪽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진도가 약간 헷갈리는데 설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언젠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요 두 줄을 추가해서 저장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사각형도 정상적으로 그려지고, 조금 기다려야겠네요. 이 사각형이 이 주전자를 이제 시야를 가렸을 때 이렇게 가려져서 잘 렌더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개가 켜지면 이렇게 제대로 그려지고, 그전에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나왔는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라이트 구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 렌더링 밑에 코어 폴더 안에다가, 아닙니다. 헷갈릴 뻔했네요. 자, 이제 이 라이팅은 우리가 코어 기능으로 뭐 간주를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우리가 나중에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코어 쪽 말고 이 렌더링 하위에 일단 라이트라는 폴더를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팅 관련된 클래스들은 이 라이트 폴더 안에 구현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라이트 폴더 안에 light.js 파일을 만들어서 클래스를 하나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렌더링 엔진이라던가 이제 어플리케이션마다 이 라이트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라는 게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실습에서는 강의 자료에서 설명드리는 거에서 약간 변형된 버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어떤 코드가 간단해지고 조금 더 현실적인 라이트를 만드는 데에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할 거고, 뭐 그렇다고 강의 내용과 완전히 뭐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현을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 맘대로 막 자동 완성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걸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멤버 변수로는 라이트 컬러, 뭐 조명의 색깔이겠죠. 그리고 앰비언트 인텐시티, 우리가 구현할 그 앰비언트 효과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생성자 부분에서는 요
앰비언트 인텐시티 순서를 좀 바꿀게요. 라이트 컬러가 첫 번째 인자고 앰비언트 인텐시티를 두 번째 인자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두 개 인자를 받아서 멤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이런 간단한 기능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점차 확장을 해 나갈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을 그냥 저장해 두는 라이트라는 클래스를 구현을 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부터 해두면은 다시 메인 파일인 좀 탭들을 좀 닫아야겠네요. index.js 파일로 들어가서 한 단계만 줄이겠습니다. 사용할 준비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현한 이 라이트 클래스 임포트 추가를 해주시고 어디쯤에다가 할까요? 카메라 뒤쪽에다가 라이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 완성이 됐는데 하얀색 조명을 가진 강도가 0. 그러니까 앰비언트 인텐시티가 0.1인 라이트 클래스를 만든 거죠.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써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라이트 클래스 구형과 엮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이런 데이터, 이런 배열 하나하고 0.1이라는 값을 여기 라이트 컬러하고 앰비언트 인텐시티에 저장을 해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쉐이더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쉐이더에다가 저런 라이트를 사용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쉐이더를 수정을 할 건데 어떤 이게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C를 배우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JLSL은 이제 C랑 문법이 비슷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스트럭트를 하나 구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쉐이더에서도 구조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선언을 하고요. 얘는 우리가 짝을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 라이트에서 우리가 라이트라는 객체가 컬러 벡터 3죠. 그러니까 플롯 3개의 배열인 거 하고 앰비언트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요 쉐이더에서도 이 라이트 클래스 객체를 그대로 넘겨줘서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컬러하고 앰비언트 인텐시티를 가지도록 이렇게 선언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조체의 선언은 그냥 구조체의 형태만 선언을 해준 거고 실제로 구조체 변수 또는 객체는 우리가 여기서 유니폼으로 받도록 선언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타입의 라이트라는 유니폼을 이제 외부에서 유니폼으로 받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기왕 구현한 거 쉐이더 메인 내용까지 구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앰비언트 텀이라는 거 완성이 이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린 조금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이트 앰비언트, 그러니까 앰비언트 텀 자체를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가 저 uLight라는 객체 또는 구조체 변수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선언해 뒀으니 컬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쟤는 벡터 3입니다. 여기에다가 uLight의 ambient intensity를 곱하면은 벡터 4가 아니라 벡터 3죠. 벡터 3가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에다가 플롯을 곱해주면 그대로 벡터 3가 될 겁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 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색깔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텍스처에서부터 샘플링 해둔 그 색상에다가 저 라이트 앰비언트 XYG 하고 마지막 1.0을 붙은 요 벡터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GLSL 문법에서는 우리가 벡터 4, 얘 컬러값 벡터 4에다가 그냥 또 다른 벡터 4를 곱하게 되면은 컴포넌트 와이즈 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 x, y, g, w라는 값이 있고 얘가 뭐 a, b, c, d라는 값이 있으면은 요런 연산을 통해서 x에다가 a를 곱한 게 첫 번째 요소로, y에다가 b를 곱한 게 두 번째 요소로,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로 g, c, w, d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복잡하게 뭐 첫 번째 변수점 x 곱하기 두 번째 변수점 X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써주면 알아서 GLSL이 이렇게 해석해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 간단한 수식을 보고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의한 uLight.color는 111이었죠. 그리고 ambient intensity는
0.1이었습니다. 까먹으셨으면 다시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라이트 앰비언트라는 것은 뭐가 돼요? 0.1, 0.1, 0.1을 가진 벡터 3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라이트 앰비언트를 텍스처에서 얻은 색상에다가 곱해 줄 거니까 무슨 얘기예요? 텍스처에서 얻어온 색상 RGB 값이 다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뭐 간단한 수학입니다. 그게 앰비언트 라이트의 효과. 무슨 뭐 조명이 어디 있는지, 뭐 어느 방향에서 뭐 물체를 바라보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색깔의 톤을 뭐 낮추거나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앰비언트 라이트고요. 왜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모사하는지는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하나 빠진 부분이 있죠. 여기 U 라이트 유니폼을 이제 외부에서 집어넣어 줘야지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게 이 유니폼을 설정해 주는 역할은 이제 기존처럼 이 쉐이더가 수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쉐이더에다가 set 뭐 light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light를 인자로 받아 가지고요.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자동 완성이 잘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안 보이니까 줄바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set uniform 3f라는 함수를 직접 빠져있네요. 쟤도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자, set uniform 3f 없죠. set uniform 4f, 그러니까 벡터 4 설정하는 부분만 있는데 여기서 지금 3f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set uniform 3f도 만들어 주고요. 얘는 인자를 3개만 받으면 되겠죠. 뭐 나머지는 똑같고 uniform 4f가 아니라 uniform 3f API를 호출하도록 하면 되고요. set uniform 1f도 필요하네요. 좀 순서를 정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1F 해가지고 여기에 뭐 V를 받으면 내부적으로 GL 유니폼 1F이려나?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맞죠. 1F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건 아니고 우리가 이 로케이션 캐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랩핑해주는 함수를 사용을 한 건데 어쨌든 그거 빼면은 결과적으로 이 set uniform 3f라는 건 쉐이더 안에 있는 요런 이름을 가진 변수에다가 이런 값을 집어넣어라, 요런 이름을 가진 변수에 요런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런 이름을 가진 변수라는 게 기존에는 우리가 뭐 u 언더바 뷰 그다음에 뭐 u 언더바 프로젝션 이런 하나의 변수였는데 우리가 구조체 안에 있는 어떤 속성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려면 보세요. ulight라는 거 아까 쉐이더에 요 ulight 객체죠. 얘 안에 있는 컬러에다가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쉐이더에서 설정해 줘야 되는 변수 이름을 ulight.color 이렇게 멤버 접근 연산자를 까지 포함을 해서 이름을 설정을 해가지고 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라인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쉐이더 코드 안에서 u light ambient intensity에다가 light ambient intensity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뭐 그냥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쉐이더에서 우리가 set light를 해주고 우리가 정의한 라이트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제 쉐이더에 있는 요런 유니폼들이 설정이 돼서 요런 로직이 작동을 해가지고 다른 색상으로 렌더링이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쉐이더 설정 부분이겠죠. 그래서 라이트 정의를 해뒀고요. 우리가 렌더링을 하기 전에 얘를 별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코드가 좀 길어지면 귀찮으니까 이 큐브를 렌더링 하는 부분은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그냥 여기 주전자만 렌더링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큐브 렌더링 하는 것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코드의 간략화를 위해서
큐브 부분은 그냥 빼고요. 네, 이 티팟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팟 아직 렌더링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아예 렌더링이 안 되는 건 아예 렌더링이 안 되는 건 그쵸. 모델 매트릭스만 설정하고 뷰하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 부분이 큐브 렌더링 하기 전에 있었으니까 재사용이 됐던 건데 그 부분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폼 매트릭스에서 뷰 매트릭스 프로젝션 매트릭스 기존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부분을 다시 살려주시면은 일단 색깔은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쵸, 주전자 형태는 나오고요. 우리가 색깔까지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계속 알려주고 있는 이 프로그램.set light 방금 우리가 쉐이더에다가 만든 그 함수에다가 라이트 인스턴스 객체를 하나 넘겨주면은 유니폼이 설정이 돼서 그려질 겁니다.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녹화된 화면을 보고 계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아까 예시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앰비언트 인텐시티가 0.1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약하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를 0.5 정도로 해주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주전자가 똑같이 렌더링이 되는데 이제 텍스처 색상이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RGB 값이 절반으로 줄어서 표시가 되고 있는 걸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앰비언트 인텐시티 효과예요. 이제 화면에 그려지는 요 모든 픽셀의 그냥 색깔 전체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해주는 그 간접 조명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앰비언트 인텐시티를 이렇게 크게 하진 않아서 초기값으로 뭐 0.1을 사용을 했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은 색깔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명 효과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조명 효과를 계산하는 부분은 당연히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로직에서 수행을 할 거고 우리가 그 로직에서 사용할 빛의 속성 같은 것들을 이 라이트라는 구조체 변수로 선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정의를 해둔 다음에 쉐이더에서는 그 구조체 형태에 맞게 조명 어떤 조명 속성을 전달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앰비언트 라이트 구현 부분이었습니다.